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죠?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 소금물이 세포를 깨운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도대체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광고 같은 말인지 헷갈리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로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좋은 점과 주의할 점, 그리고 현명하게 마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 소금물은 말 그대로 물에 소금을 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에요. 물 1컵 200ml에 소금 한 꼬집, 즉 12지 정도를 넣으면 이건 희석된 소금물,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비슷해져요. 이 정도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나 더운 날 운동 후 마시면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짭게 마시면 오히려 몸이 더 탈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세포 안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즉,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소금물이 몸에 주는 진짜 좋은 점. 소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트륨과 염소는 몸속 수분을 조절하고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더운 날씨나 운동 후 전해질 보충. 땀을 흘리면 수분뿐 아니라 염분도 함께 빠져나가죠. 이때 물만 마시면 몸의 염분 농도가 너무 희석돼서 현기증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아주 약간 넣어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안 세균 억제 가글용 소금물. 혹시 어린 시절 목 아플 때 어머니가 소금물로 헹궈라 하신 적 있나요? 이건 꽤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소금물은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안이나 목이 살짝 아플 때 또는 잇몸 염증 있을 때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 하면 도움이 됩니다. 코 세척용 소금물 비염 완화에 도움. 병원에서도 실제로 생리식염수 세척을 권하죠. 이것도 결국 소금물 세척이에요. 체액과 농도가 비슷한 소금물로 코를 씻으면 먼지, 세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씻겨나가서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 진정 바닷물 목욕처럼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약간의 소금물로 씻거나 족욕을 하면 피부 진정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에는 약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상처 부위가 가볍게 덧나는 걸 막아주기도 해요. 세 번째, 마시는 소금물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톡 글에서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 배가 쏙 들어간다, 이런 말 많이 보셨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소금물이 혈당이나 지방을 직접 줄여주는 작용은 없어요. 오히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더 끌어안아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거나 얼굴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소금물 마시기를 절대 습관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소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 즉 소금 약 5지 이하를 권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소금 한 작은 티스푼이 약 5g이에요. 즉 하루에 티스푼 하나가 한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반찬, 국, 김치로 먹는 염분량을 계산하면 대부분 하루 810지 이상 섭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는 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도 소금이 꼭 필요한 이유. 그렇다고 소금이 나쁘니까 아예 먹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어지럽거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요.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로 수분이 빠져나갈 때 또는 하루 종일 외부 활동으로 탈수된 날엔 물에 소금 아주 소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꿀이나 레몬즙을 약간 섞어서 집에서 만든 이온 음료처럼 마시면 좋아요. 비율은 이렇게요.
물 1컵, 200ml 소금 한 꼬집 1g 미만 꿀 반 티스푼 레몬즙 몇 방울. 이렇게 하면 짜지도 않고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 현명하게 소금과 친해지는 법. 이제 소금물을 마신다기보다 소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기. 국이나 찌개는 염분이 대부분 국물에 들어있어요. 한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소금 섭취가 훨씬 줄어요. 김치, 젓갈, 장아찌는 소량만. 대신 생야채, 구운 채소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천일염, 핑크소금, 히말라야 소금. 종류는 달라도 나트륨 함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 효과의 차이는 미미하니 가격보다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기.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은 날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몸의 나트륨 농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하면 독, 적당하면 약입니다. 희석된 소금물은 운동 후나 탈수 시에 한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마시는 건 혈압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비법도 댓글로 나눠주세요.